안녕하세요. 모래선인장입니다. 오늘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썩은 잎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두 책 모두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데다가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소설이다 보니 함께 묶어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권 문학이나 영미권, 조금 더 관대하게 보자면 유럽 문화권까지의 문학에는 익숙한 편이지만 그 외 문화권의 책들은 많이 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권의 책도 사전 정보를 가지고 고른 책은 아니었는데요. 찾는 책이 도서관에 없어서 제목이 끌리는 책 몇 권을 대신 골라왔는데 그중 두 권이 마침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었던 거죠.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의 책이다 보니 읽기 전에는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저는 의외로 책 편식을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 의외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형식의 측면에서도 두 책 다 자주 읽어왔던 문학 작품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즐겁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오늘 소개할 두 책이 모두 그렇게 밝은 내용의 책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저는 읽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주의 문구가 필요할 것 같아 덧붙입니다. 먼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책의 장르는 고딕소설입니다. 고딕소설은 공포와 로맨스가 섞여 있는 장르의 소설을 의미합니다. 물론 유령이나 악마 같은 것이 튀어나오는 현대식 공포 장르 소설과는 주제와 소재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역시 전반적인 느낌이 아주 어둡고 기괴하고 음산하다는 점에서 분위기는 여느 공포소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인 펠리페는 젊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어느 날 신문에서 한 광고를 발견하죠. 프랑스어에 능숙한 사학자를 찾는다는 광고입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해 급여도 높은 데다가 숙식까지 제공해준다고 하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광고에 적혀있는 주소지로 찾아갑니다. 그 저택은 아주 어두워 처음부터 기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콘수엘로라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게재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펠리페에게 그녀의 남편이었던 요렌테의 비망록을 정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요렌테는 오래전에 죽고 없으니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녀는 그 일을 미루고 있었으나 이제 그녀 역시 많이 늙었으니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펠리페는 꺼림직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기로 결심합니다. 노파에 대한 단순한 동정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저택에는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살고 있었는데 콘수엘로의 조카 아우라였죠. 펠리페는 아우라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가 그 일을 맡기로 한 것은 순전히 사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택에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의 공포는 더해져만 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아우라조차도 때로 아주 잔인하고 무섭게 느끼게 됩니다. 콘수엘로와 아우라 그리고 펠리페의 정체는 후반부에 밝혀집니다. 상당히 큰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뷰의 결말을 따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콘수엘로의 젊음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고 펠리페는 그 저택의 노파 그리고 조카와 생각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이 책은 장르도 특이하지만 서술 방식은 더 특이합니다. 이 책의 첫 장 일부를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광고를 읽어. 이런 광고는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곱씹어보지. 바로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광고야. 이 책의 서술자는 독자에게 꼭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인공인 펠리페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지만 그 주체가 너라는 2인칭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특이한 방법을 사용한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덕분에 이 책을 읽는 내내 더 깊이 몰입하고 이 저택의 기괴한 분위기에 마치 제가 주인공 펠리페가 된 것처럼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감이라는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아주 효과적이고 현명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보니 문장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말과 해설을 빼면 아우라의 실질적인 분량은 5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내용과 형식도 참신하니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소설입니다. 공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일까요? 사실 오락으로서 이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기는 했지만 젊음에 대한 집착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크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이 보편적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나이가 많아도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하는 분들이 미디어에 많이 비추어지기도 하니까요. 젊음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나이 듦을 긍정하고 또 그것만의 장점을 찾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죠. 최근에는 노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고 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노력은 결국 건강관리와도 맞닿아 있으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아니라면 얼마든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떻게 늙게 될지, 어떤 나이 들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노인으로 남들에게 비추어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저 하루하루 쌓아가는 시간만큼 더 현명해질 수 있기를 바라야겠죠. 그 다음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썩은 잎입니다. 이 소설 역시 상당히 음울합니다. 공포소설은 아니지만 죽음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콘도라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는 소설인데 어느 날 마을의 의사가 자살합니다. 의사와 알고 지내던 퇴역 대령은 그를 마을 묘지에 매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의사가 마을 묘지에 묻히는 것을 반대합니다. 심지어는 의사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의사가 계속 그 집에서 혼자 썩어가도록 말입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이 의사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는 내전으로 고통받는 마을의 환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의사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의사는 원래 퇴역대령의 집에 얹혀 살며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콘도에 바나나 회사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데리고 온 외부 의료진들이 의사의 일거리를 죄다 빼앗아가고 맙니다. 의사는 그때 마을 사람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후 바나나 회사가 마콘도의 단물을 죄다 빼먹고 철수한 이후에는 그 어떤 환자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서로를 증오할 수밖에 없었죠. 의사는 마을 사람들과 척을 지게 된 이후 퇴역 대령의 집에서도 나와
스스로를 마을로부터 고립시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는 자살했고 퇴역 대령은 그를 매장해야만 합니다. 그게 대령과 의사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의사의 매장을 막기 위해 의사의 집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결국 의사가 매장될 수 있었는지 결론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반나절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퇴역 대령의 가족이 의사의 시신을 보며 가지는 감상과 과거에 대한 회상을 묘사하고 그들이 의사의 시신을 가지고 건물을 나서려 할 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소설 역시 형식의 측면에 있어서 아주 독특합니다. 무언가 엄청난 갈등이나 사건이 시작할 법한 상황, 대령의 가족들이 의사의 시신을 가지고 나가 마을 사람들과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끝낸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시점 역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총 셋인데요. 퇴역 대령, 그의 딸, 그리고 대령의 딸의 아들. 이렇게 3대가 각자의 관점에서 의사의 죽음과 그 죽음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이해가 다 다릅니다. 퇴역 대령은 의사와 친구였지만 그의 딸은 의사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죠. 그리고 대령의 딸의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들의 각자 다른 관점은 소설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만의 관점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충분히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점이 너무 자주 바뀌는 탓에 조금 소설이 혼란스럽고 정돈되어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가독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쉽게 읽히는 소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세 사람의 관점을 비교해보며 숨겨진 진실을 찾는 과정이 꼭 퍼즐을 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초반의 어색함을 조금 참으면 금방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소설입니다. 형식적인 측면 외에도 묘사 역시 새롭고 훌륭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묘사, 사람들의 표정에 대한 묘사가 특히 그랬습니다. 사람을 많이 관찰했구나 하는 감상이 절로 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같은 장면을 세 사람의 관점에서 매번 묘사하는데 분명히 같은 대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은 작가의 묘사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겠죠. 꼭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소설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가 곁에 남아있게 될 것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소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문학 2권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탈로 칼비노의 반쪽짜리 자작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